안녕하세요. 친절한 부동산 선배 민성식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본 환원율, 캡레이트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매입 매각이나 투자 쪽에서 업무를 하거나 관련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주니어 때 자산관리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 투자 관련 용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냥 캡레이트가 투자 수익률 정도의 개념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밑바탕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답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캡레이트는 캐피탈라이제이션 레이트의 약자이고 한글로 번역하면 자본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한글마저도 직관적이지 않은 이 용어에 대해 오늘 영상을 통해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거래를 분석할 때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지만 아마도 가장 자주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가 캡레이트, 자본 환원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자이거나 아니면 관련 업계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또는 매수자 및 매도자를 대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캡레이트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전문가들과의 소통에 있어 기본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만약 이를 모른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이를 활용해서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캡레이트는 부동산의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 수익률을 나타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사실 정의만 보면 매우 단순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를 복잡하게 생각해서 개념적으로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설명한 캡레이트의 정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캡레이트는 순운영이익인 NOI, Net Operating Income을 부동산 가치로 나눈 것입니다. 캡레이트는 보통 일반 주거용 부동산 투자에는 잘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수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순운영이익을 계산하는 상업용 부동산, 즉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에 적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캡레이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숫자를 알아야 합니다. 앞서 수식에서 본 것처럼 하나는 부동산의 가치이고 다른 나머지는 순운영이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매입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지만 순운영이익은 부동산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순운영이익은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한 뒤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상업용 부동산의 대표적인 오피스 빌딩에서 발생하는 순운영이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순운영이익의 정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운영이익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입니다. 즉 빌딩에서 발생하는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그것이 순운영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캡레이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빌딩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약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더한 것이고 비용에서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수도광열비, 세금, 각종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약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비용 중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들만 표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빌딩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입이 2천만 원이고 연간 비용이 1천만 원이라고 하면 빌딩의 순운영이익은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차감한 1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캡레이트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순운영이익을 계산하는 데에는 각 투자자의 대출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등한 비교를 위해서 대출 관련 비용은 제외하고 순운영이익 NOI를 계산한다는 것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캡레이트가 가지는 한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캡레이트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레이트는 순운영이익 NOI를 부동산의 가치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빌딩을 1억 원을 주고 투자를 했다고 하면 부동산의 가치는 1억 원이 되는 것이고 이 빌딩에서 발생하는 연간 순운영이익은 1,000만 원입니다.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1,000만 원을 1억 원으로 나눈 값으로 캡레이트는 10%가 되는 것입니다. 캡레이트를 우리나라 말로는 자본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어떤 뜻인지 공식으로 살펴봤을 때는 간단했는데 사실 우리말로는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자본 환원율이라고 해석하는지 살펴봐야 캡레이트의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 환원율이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이 개념이 부동산의 순운영이익 NOI를 투자 금액으로 환산하여 투자자가 예상할 수 있는 수익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의미를 바탕으로 자본 환원이란 단어를 하나씩 분해해서 살펴보면 그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본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투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환원은 투자한 자본을 일정한 비율로 회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자본 환원율은 투자한 자본이 일정한 비율로 수익을 창출하여 다시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캡레이트는 이 수익이 투자자금 대비 몇 %로 환원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투자 수익률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가 상업용 부동산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영어로 된 용어를 관습적으로 실무에서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것 뿐입니다. 거창한 말 같지만 결국 수익률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돈을 예치해 놓으면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를 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자본환원율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캡레이트를 통해 투자자금을 얼마나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지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살펴본 빌딩의 캡레이트는 10%였습니다. 결국 투자자금의 10%를 매년 회수할 수 있어서 10년 후에는 투자자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반대로 캡레이트가 5%로 떨어진다면 투자자금을 전부 회수하는데 기존의 2배인 20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결국 캡레이트는 투자자금이 연간 수익으로 얼마나 회수, 즉 환원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자본 환원율이라는 용어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캡레이트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캡레이트를 바라보는 투자자와 매도자는 어떻게 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자의 관점입니다. 투자자는 당연히 더 높은 캡레이트를 원합니다. 캡레이트 수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빌딩에서 발생하는 순운영 수익이 같은 상황에서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더 적은 돈을 투자해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캡레이트가 높을수록 무차입 상태에서는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투자자에게는 더 유리한 것입니다. 반대로 매도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매도자는 더 낮은 캡레이트를 원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투자자의 입장과는 반대로 낮은 캡레이트라고 하면 부동산의 매각가를 높게 파는 것이고 결국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캡레이트를 활용하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캡레이트의 수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순운영이익 NOI를 캡레이트로 나누게 되면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식으로 보면 부동산의 가치를 계산하려면 캡레이트는 분모에 있고 분자인 순운영이익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자인 순운영이익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작은 값으로 나누어야 부동산의 가치가 커지게 됩니다. 즉 캡레이트가 높아질수록 자산의 가치인 가격은 낮아지고 캡레이트가 낮을수록 가격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수식에서 동일한 NOI 1,000만 원을 캡레이트가 10%라면 부동산의 가치는 1억 원인 반면 이 캡레이트가 5%로 낮아진다면 부동산의 가치는 2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식을 통해서 우리는 캡레이트가 낮은 지역일수록 부동산의 가격이 높고 캡레이트가 높은 지역일수록 부동산의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캡레이트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를 활용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원하는 자산이 있고 목표로 하는 캡레이트가 정해졌다면 원하는 수익률을 제공하는 부동산을 찾는 투자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순운영이익인 NOI를 주변 빌딩들과 비교해서 추정을 해보고 목표 캡레이트를 활용해서 적정 매매 가격을 산출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부동산의 감정평가의 3방식 중 하나인 직접 환원법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또 투자자의 입장과 반대로 매도자는 유사한 부동산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자신의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캡레이트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을 실제 현업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각하고자 하는 자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최근 거래 캡레이트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면서 가치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류의 캡레이트를 구분해 볼 텐데 5% 캡레이트로 거래된 부동산이 매각하고자 하는 자산과 비슷한 수준의 자산의 캡레이트고 4.5% 그리고 그보다 높은 5.5%의 거래 사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매도자가 자신의 자산이 5% 캡레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부동산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NOI 1000만 원을 5%로 나눈 2억이 자산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만약 매도자가 자신의 부동산이 더 좋은 조건, 예를 들어 4.5%의 캡레이트를 가졌다고 판단하면 부동산 가치는 약 2.2억 원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더 열악한 조건, 5.5%의 캡레이트를 가졌다고 판단한다면 부동산의 가치는 1.8억 원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캡레이트가 낮을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높아지는데 이를 활용해서 자산 매각 시 시장 캡레이트를 적용해서 매각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높은 캡레이트로 매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낮은 캡레이트로 매각을 한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캡레이트를 살펴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결론일 수도 있지만 자산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순운영이익인 NOI를 높이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자산의 임대료를 상승시키거나 부가 서비스를 통해 추가 수입을 올리면 NOI를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을 절감하는 운영 방침을 통해서도 NOI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NOI가 좋아지면 동일한 캡레이트 기준에서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적은 수익의 개선만으로도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매각 시에 큰 자본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예시처럼 연간 순운영이익이 1000만 원이 발생하는 빌딩에서 캡레이트 5%짜리의 자산에 순운영 수익이 추가로 100만 원씩 개선된다고 했을 때 가치 상승분을 계산해 보면 그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NOI가 10%씩 개선되면 자산 가치도 10%만큼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NOI를 향상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조금만 개선하더라도 매각 가치도 그 비율만큼 증가해서 자본이득을 통해 수익률을 크게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캡레이트는 수식에서 본 것처럼 간단하고 계산이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캡레이트만으로 투자 수익률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캡레이트는 부동산 자산 간의 동등한 비교를 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것처럼 NOI인 순운영 수익을 계산할 때 대출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전문가들은 현금 투자 수익률인 캐시 온 캐시 리턴이라는 지표를 함께 활용합니다. 실제 투입된 자기 자본 대비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지표로 이번 강의에서는 그 의미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지만 비용의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자산 매각 시에는 매도자가 의도적으로 비용을 축소하거나 절감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순운영이익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캡레이트는 부동산의 첫 1년간의 수익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나 잠재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서 활용하는 용어인 캡레이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앞서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캡레이트의 정의와 의미에 대한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캡레이트는 부동산의 순운영이익을 기준으로 투자 수익률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캡레이트의 의미는 투자한 자본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수익으로 환원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우리말로 자본 환원율이라는 용어는 투자한 자본이 연간 NOI를 통해 환원 또는 회수되는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캡레이트가 높을수록 투자금은 더 빠르게 회수가 되는 것이고 낮을수록 회수 기간은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 판단 측면에서의 캡레이트 활용성에 대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는 높은 캡레이트 수준으로 더 낮은 매입 가격의 자산을 매입하기를 원하고 매도자는 낮은 캡레이트로 더 높은 매각가를 원합니다. 이 의미는 다시 해석하면 캡레이트가 높을수록 투자 수익률은 높고 캡레이트가 낮을수록 부동산의 가격은 높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자산을 사고 파는 과정은 캡레이트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캡레이트를 활용하여 투자를 하려면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운용 비용을 예측해서 순운영 수익을 계산하고 유사한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 캡레이트를 적용하면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매입한 이후에는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순운영이익이 올라가면 그만큼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캡레이트를 보완하여 활용하는 법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캡레이트는 계산이 간단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대출을 반영하지 않는 수익률을 고려하다 보니 대출을 활용한 수익 분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려면 대출을 고려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 다른 지표들과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또 최근 1년간의 순운영이익을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 향후 자산가치 상승의 가능성 등은 고려되지 못해 장기 투자 전략을 고려하면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평균 캡레이트를 확인하고 시장의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투자 가치를 산정하는 식으로 사용되어야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캡레이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 분야에서 필수적인 용어이지만 그동안 이해가 부족했다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